자, 13강 들어가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점평가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28번 들어간다고 했죠. 자, 28번을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쭉 넘겨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뒤에 보시면은 작년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507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시산이라는 자체는 임시로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답을 확인하면 그 정답이 최종 평가 가액이 돼요. 평가 가액. 자, 그러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자체는 3방식 다 가격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 사례를 갔을 때는 자, 1.2억이라는 것은 1억 2천이죠. 자, 이건 비교 방식이에요. 가중치를 또 두죠. 비교 방식이 50%라는 자체, 0.5를 곱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1.2에다 곱하기 0.5를 곱하면 0.6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조성 비용은, 자, 우리가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갖고 따졌다는 것은 수입 방식이 아니라 원가 방식이죠. 그럼 요걸 따졌을 때는 1억 1000, 1.1억이 돼서, 자, 이건 원가 방식으로 가서, 자, 이건 아까 비교 방식이었죠. 그럼 이거는 원가 방식으로 가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조성 비용으로 봤을 때 원가 방식은 20%가 됩니다. 그럼 0.2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1.1에다가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0.2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곱해서 더하죠. 가중평균 합니다. 자, 마지막 임대료를 통해요. 임대료를 통해서 구하는 방식은 수입 방식입니다. 수입 방식. 그래서 임대료를 갖고 따졌더니 1억이 나왔죠. 자, 거기다가 수입 방식의 가중치를 본다면 30%가 됩니다. 0.3이 되니까 0.3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0.2억 플러스 0.3 플러스 그 다음에 0.6을 한다면 1.12억이 되거든요. 1억 1200이라는 뜻인데, 자, 요게 최종 가격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야 돼요.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아까 그 문제가 바로 28번이라면, 자, 부동산 가격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면의 등가 원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을 한다는 거. 3번 시상가격 조정은 평가 시 우리가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야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3방식에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은 시상가액이지 최종평가 가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상가액은 최종평가 가액의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자료라는 것은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는 사례 자료예요. 우리가 해설이 있지만 확인 자료라는 자체는 대상 물건 물적 확인이나 권리 상태를 확인한다는 자체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걸 띄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입니다. 2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요하죠. 자,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 가치로 되어 있다. 자,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맞습니다. 감가 수정할 때는 내용에서 표준을 해서 정액, 정률 상한이 있지만 이 적정법에 따라서 이제 함을 원칙으로 하죠. 자, 평가는 개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괄해서 평가하죠. 자, 건물은 원가법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기 때문에 중간에 니은, 디귿,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 이제 아까 30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가세요. 31번의 내용 요소를 봤을 때 우리가 정액, 정률, 상한, 그래서 율액기라고 부르는데 항상 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상한기입법 찍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2번은 뭐 해설을 보시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요거는 요즘은 잘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비교 방식도 제가 하라는 것만 좀 계산 문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제 33번도 자, 그것도 이제 간단한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들어가 봅니다. 33번.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상승식이라는 자체는 가중치를 둬요. 그죠? 비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대상이 올라갑니다. 밑에 해설이 있지만 지용 요인에 대한 비교치가, 자, 사례가 다 100이에요. 그럼 98이라는 것은 100에다가 1을 빼니까 0.98이거든요. 우리가 98이라는 자체는, 자, 100에서 1을 빼니까 98. 그럼 0.98이 나와야 되고요. 자, 곱하기 사례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건이, 환경 조건이 이제 플러스 3이면 103이 나와줘요. 1.03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99가 되죠. 100에. 그럼 0.99가 됩니다. 자, 곱하기 100에 마지막으로 이제 4가 된다. 4가 된다는 거는 이제 104가 되니까 1.04인데, 0은 이렇게 보세요. 100분의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이 그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곱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를 하게 되면은 1039 얼마 떨어지죠. 그래서 소수점 내치자까지 반올림하니까 1039 얼마가 되니까 103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35번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데 35번도 나올 가능성이 큰데 별표를 3개 치시는데, 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요거랑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시는 문제는 꼭 계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항상 순영업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유용순까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순소득을 구하죠. 환원이율로 나눕니다. 자,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물리적 토지결합법에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달라요. 자, 토한과 건한, 건물의 환원율. 그럼 유효총소득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가 8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자, 순소득이 3,000만 원이 되거든요. 3,000만 원. 자, 거기다가 이제 토난과 건한. 토난은 이제 5%, 자, 건물의 환원율은 10%가 됩니다.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얘가 40%, 얘가 60%면, 자, 얘가 0.6이 되니까 6%가 되겠고, 0.4가 되니까 이건 2%가 되면 8%가 되거든요. 0.08로 나눠주게 되면, 자, 수익가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3억 7,500,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는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36, 37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향과 안 맞고요.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게 부채감당법이거든요. 부채감당법이 저부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감당법으로 구하라는 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당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대부별이 있고 순투부라는 순영업소 부채 서비스 나누는 게 부채감당률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저당상수에다가 곱하기 부채감당법이니까 부채감당 비율이죠.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177이 되고요. 자, 순소득이 우리가 순투부죠.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소득이 얼마예요? 3,000이 되겠고, 얘가 1,500이니까 그러니까 2가 됩니다. 대부 비율이 40%니까 0.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곱해 볼게요. 우리가 0.177 곱하기 2 곱하기 0.4는 0.1416. 1416이 되니까 14.16%. 3번이 정답이죠. 39번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현황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물권 원칙으로 한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11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채용의 원칙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40번도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가 되면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세 번째 비교 표준지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되거든요. 200만 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례의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지가가 5%가 상승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시점 수치가 1 플러스 0.05가 되니까 1.05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인근제이기 때문에 개별로 위만 보면 돼요. 자, 항상 비교 편지를 밑으로 내리고 대상이 올라가죠.
대상이 주어니까 곱하기 대상이 표준지보다 5%가 열세니까 자 100을 내리고 95를 올리면 되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어떻습니까? 환경 조건이 20%가 우세하다. 그러면 120이 되죠. 그럼 1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0.95 그 다음에 1.1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자 1.05 곱하기 0.95 자 곱하기 1. 자 우리가 다시 갑니다. 200만 원에다가 자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그 다음에 1.2를 하게 되면 239만 4천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41번 틀린 거요. 틀린 거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41번도 3번을 보시면은 임료를 평가하는 것은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을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적산법과 수입분수법은 안 씁니다. 42번은 자 이게 가로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원가법은 대상물을 제도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는 사시직에서 사정보정 시점적 가치형성 요인 비교.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한다. 현금 할인한다는 이거니까 정답은 1번, 우리가 어때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감정평가 시험인데 가공기 유형순에서 순소득이 나오면 그걸 이제 가액으로 나눠지게 되면 앞쪽에서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순요소득이 이제 1,350만 원이 떨어진다면 나누기 우리가 3억을 하면 되잖아요. 3억은 0.045가 나오니까 4.5%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특강 때 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자 우리가 의대 자 가서 제가 감기 목감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사의 자문했고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의대 자 의뢰인 대상물건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감기 감정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기준시점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가치 그 다음에 제가 자문 용역을 받은 다음에 난 수술을 냈죠. 공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46번도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 가수원은 거래사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꼭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하고 48번을 풀었는데 47번 같은 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평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시고요. 49번 같으면 적산 기기필이를 했죠. 기대율 들어가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무조건 비교해서 준하죠. 비준임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분소법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필요적임을 더하는 건 수익분소법이다. 그래서 분소법은 이제 환원이 아니라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고 자 분필 이렇게 하면 분소법은 필요적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50번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건 감정평가 의뢰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사항을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물건의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건 빠져 들어가요. 그다음에 가격공시 제도로 가셔서 가격공시 한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예상 문제도 있는데 예상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집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는 기출 위주로 가고요. 예상 문제는 우리가 기출에서 봤죠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틀을 보여드린 다음에 예상 문제를 이제 뽑도록 할게요. 자 509페이지 이제 마지막 공시지가만 하면 되는데요. 자 1번. 자, 기준점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준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1번의 정답은 5번인데 자, 이거는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를 실제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기준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날짜고요. 변동의 원칙이 이 기준점이 중요시 되죠. 시점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 미리 정할 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글자를 기준점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 3번도 이제 보시는데 2번에 가시면 공시지가 효력이 자,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이 지가 자체가 어때요? 이 토지용을 증진시킨다? 지가 상승을 억제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용의 증진과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되는데요. 자, 3번은 이제 아까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또 우리가 계산이니까 볼게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 전에 우리가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00원이다. 제곱미터당.
곱하기, 자 우리가 지가변동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럼 11,000원이 되는 거죠. 1.1을 곱하게 되겠고요. 곱하기 밑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면 개별 누이만 비교하면 돼요. 100백은 다 똑같다면 대상 토지가 올라가죠. 틀린 거는 가로 조건하고 획지 조건입니다. 자 가로 조건에 대상이 80이고 표준지가 100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획지 조건은 110이 올라가죠. 110 올라가고 100이 내려오죠. 우리가 0.8에다가 1.1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1 한 다음에 곱하기 0.8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1.1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9,680이 나온다. 정답은 1번이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시에 대해서 1월 1일은 결정 공시일이 아니라 결정 공시 기준일이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은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라는 것은 땅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 면적, 구조, 사용 수익은 이건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사항이죠. 건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만 공동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건 단독이다.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를 받아요. 개별 공시가를 따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이시청은 다 돼요.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인시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주택에서 공시 내용이 아닌 건 건축 허가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내용 중에서 건축 허가는 빠진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은 자, 자 다음 중 옳은 거. 자 우리가 정보 제공과 일반 토지거래 지표와 국가 지자체 그 기관 업무가 알아서 지가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 되고요. 자 항상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는 기억 들어가죠. 그러면 개별주택이 자 우리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맞아요. 2번 정답. 자 항상 공시 주체는 자 이렇게 봅니다.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인 거고 시군구장은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개별만 시장이에요. 다른 거 다 국장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은 시장이 하고 4번 공동은 국장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는 또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장이 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7번에 가시면은 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해서 개별적인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로 가죠. 개별 공시가입니다. 우리가 개별 공시가는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제가 보통 4대 가부라고 암기하라고 4대가 가부다. 사용료, 대부료, 과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담금 이렇게 네 가지만 개별이고 나머지는 다 표준지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8번은 이시청에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1번 토지 이용자 이외에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시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법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시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시면 9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니까 다 봐야 되죠. 별표 3개, 10번도 3개.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가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했고요. 2번 대상에 속한 지역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입니다. 제가 원가법은 원가액, 적산법은 임대료죠. 그래서 여기는 가액이니까 임대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적산법은 적산 기기필이 나와서 안 돼요. 적산법은 원가법이 되겠고요. 자 수익환원법은 환원이라는 게 들어가고 수익분석 분석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4번에 수익을 환원한다게 들어갔으니까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환원법이 되겠죠. 자 5번 가치 형성요인은 형이 제가 일반 지역 개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10번은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데 니은은 밑에 해설해 보시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르면 시점 수용 시 지가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로 이제 다 바꿔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요하기 때문에 다 풀어봅니다. 자 일단은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감정평가를 살림을 할 때는 거래사례로 갑니다.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원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떻습니까? 원가법으로 간다 했었어야죠.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4대 가부라고 그랬죠. 개별공시가는 사용료, 대부료, 구이제 사용료하고 대부료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다음에 과세, 그 다음에 부담금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는 자체는 다 개별공시가인데, 토지가격 비준표는 어떻게 돼요? 이 개별 토지 필지의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토지 특성 항목별로 가격별을 표시한 대량의 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한 간이지가 산정표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국장이 작성을 합니다. 감정평가 조사평가를 해서 국장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공시한 50만 표준지 표본으로 개발한 것으로 표준지로 관한 토지 특성 조사 자료, 즉 용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국장이 작성해서 우리가 넘깁니다. 그럼 이건 개별공시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가로 기준을 했겠죠. 그 다음에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당연히 개별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시청을 해야 되고, 자, 60일이나 30일 내에 서면으로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틀린 것은 자, 5번 편집평가는 공부사항과 실체가 있으면 실제로 가는데 현장조사 당시 이용사항이 아니라 자, 공시기준 현재 이용사항을 간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15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되고 공시지가에, 그 다음에 강가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교 표준지 선정, 그러면 우리가 니은, 리을,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에 니은 날리고 2번에 디귿 날리고 3번에 니을, 리을 날리면 5번밖에 없어요. 비교 표준지 선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자, 면적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요인 보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규칙에. 그 다음에 16번은 틀린 거 당연히 건물은 원가법이죠. 거래사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17번에 가시면은 5번에 적정가격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적정가격의 정의는 달리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 주택, 그 다음 비주거용까지 합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고시가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그 기간에 엄마가 가져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표준주택에 대한 거죠. 주택이 왜 들어갑니까? 자, 공시지가인데, 자, 19번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준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을 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장은 항상 나오면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부동산입니다. 평가위원회보다 이제 평가를 우리가 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죠. 자, 4번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개별 나왔어요. 개별 나오면 국장이 아니라 신구장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주택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정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0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틀린 것을 본다면 4번 표준주택으로 단주택과 공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자, 아니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1번에 옳은 거. 자, 이게 작년 문제인데요. 참 어렵게 나왔죠. 개별공시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국장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의 검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검증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일단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또 나왔는데요. 이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죠. 자, 개별주택 나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나와야 되죠. 근데 토지를 합병 분할할 때는 7월 1일이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표준주택이다 보니까 자, 대통령이 정한 날이 이제 어떻습니까? 가격공시에 대한 시행령이 보면 자, 그것이 이제 이 개별주택이 4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는 그 해의 6월 1일,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은 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월 1일이라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일단 우리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어떻습니까? 개별주택, 공동, 표준이라는 자체는 붙으면 개별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만 기준이 되지 가세 업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개별주택도 가세 업무, 공동주택도 가세 가격 정보죠. 그럼 개별주택의 기억 들어가고 공동주택의 기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공동주택도 가격 정보, 그 다음에 가세 업무 한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기출문제를 마치게 되면 자, 예상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상문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예상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우리가 기출에 했던 거는 거의 기출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찍었어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로 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기출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했던 겁니다. 라고. 그래서 예상문제도 기출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상문제 때 그 틀을 잡아서 예상문제도 다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상문제는 올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려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취재원들이.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볼 때 틀린 지문을 보더라도 옳은 지문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자, 옳은 지문은 그 옳은 지문을 다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감정평가를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참여 여러분한테 지금 시간을 드렸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분석, 개별분석, 가격제 원칙, 요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그 다음 3방식이라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계산은 제가 했던 계산 방식만 좀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가법서부터 원래 7방법이거든요. 공시지가기준법까지 정의 물어보고요. 그 정의를 하나씩 기출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강사들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요. 제가 12강, 13강 다 감정평가를 했죠. 그 이유는 제가 감정평가를 지금 강의를 하거든요. 유비스라는 곳에서 감정평가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고시의 신림동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해커스라는 강남에서 또 강의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간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접목이 돼서 시험지에 나오는 거를 또 뺏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상문제에서 제가 꼭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예상문제집은 꼭 사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은 뭐 기본이고요. 꼭 구입하셔서 제가 기출문제와 접목시켜서 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약집을 또 활용하세요. 요약집 활용하셔서 기출문제 제가 요약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꼭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동영상을 돌려서 요약집을 다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상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을 안 보거나 이 상태에서 우리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바로 보시게 되면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기본 강의 끝냈잖아요. 기본 강의를 충분히 또 우리가 또 활용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좀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요약집 다시 보고, 요약집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기본서를 가자. 근데 기본서 강의가 우리가 다 업그레이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본다는 자체는 좀 무리하죠. 그럼 내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는데, 자, 그걸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그 요약 강의에서는 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암기 기법이 있었지? 라는 걸 보시고, 기출문제를 상당히 분석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예상문제는, 이런 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출제원들이 출제원한테 국가가 던지는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똑같이 내지 않고 돌려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출제가 되고, 그래서 24문제 정도가 60문제, 우리가 60점을 맞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어려운 것은 타 과목이에요. 타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자격증. 근데 가장 유력한 게 감정평가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원론이 있기 때문에 제 과목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문제집은 꼭 구입을 하셔서, 우리가 책을 구입을 하신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고 해설이라는 자체는 있어요. 근데 해설을 제가 강사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씩 다 불러드릴 필요는 없어요. 강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쪽집게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딱 찍어주니까 제가 하는 거 위주로 가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분히 들으셨다면 해설을 할 수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상 문제도 갈 테니까 꼭 충분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집은 13강으로 이제 끝나고요. 예상문제집으로 가셔서 이 13강에 대한 기초를 갖고 예상문제에 대한 예상문제도 좀 간단하게 빨리 좀 끝낼 수 있게 딱딱딱 찍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우리가 기출문제 마무리하고 예상문제를 꼭 구입하셔서 우리가 또 예상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험에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라는 거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충분히 들으셔서 마무리 하신 다음에 꼭 우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에 우리가 이 파트, 특히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13강으로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상문제 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